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4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가 오늘자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위기, 이걸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일정을 감안하면 9월부터 11월 사이에 민주당은 대단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검사 탄핵도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유죄가 예상되면서 나오는 무리수다. 상식적으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반사이익으로 승리하는 시대는 지났다. 매력적 대안이 될 수 있게 자강을 해야 한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대표에 당선돼야 하는 당위성 이런 것들을 쭉 주장을 했죠. 오늘자로 보도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보면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0 내지 11월이 되면 사법 리스크가 하나둘 결실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 재판 결과가 나온다. 전체 혐의 중엔 일부지만 하나라도 유죄가 나오면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이다. 사법 리스크라는 건 다들 그러려니 해도 막상 현실화되면 현타가 온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현타가 뭐죠? 현실 자각 타임, 이런 그 용어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현실 자각 타임. 자, 이재명 전 대표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죠. 그 중에 이제 대북 송금은 그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마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한 이화영이나 아니면 김성태 전 회장이나 전부 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거만 별도로 떼서 중앙지법에다 옮겨달라?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전 대표의 무슨 토지관할? 이런 것들이, 아니, 자기 주거지는 지금 인천 계양을 아닌가요? 아니면 실제 주거지는 분당이고. 그러면 그 근처로 가져가든가, 오히려 수원지법이 훨씬 더 맞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인천지법으로 가든가. 이런 게 맞는 거지 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는 건 얘기가 안 되는데, 이것도 이제 대법원이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제 설명을 하겠죠. 어쨌든 간에 이 중에서 현재 확정된 거는 또 어떤 꼼수를 들고 나올지는 모르지만 확정된 거는 일단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이거 9월 6일에 결심을 한다고 예고를 해놨습니다. 9월 6일에. 그러면은 9월 6일이면 보통 결심하고 나서 한 달이나 한 달 반쯤 지나면 1심 선고를 하거든요. 결심하고 나서 이제 한 2주쯤 뒤에 서증조사 이런 거 하고요. 그로부터 한 달 내지는 한 달 반 정도 뒤에 이제 그 1심 선고를 하게 되니까 여기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이게 확정되면 결국 피선고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434억인가요? 그 국고보조금을 토해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아마 지금 확정된 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이르면 10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10월 내지 11월 또는 9월 내지 11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위증교사 재판이죠. 위증교사 재판은 오늘이 7월 4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 일단 예정된 거는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그때 증인신문을 종결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때 종결을 하면 이제 그때 아마 그 선고 날짜를 지정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에 서증조사 한번 거치고요. 이러면 이것도 8월이나 9월쯤에 결심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또한 10월이나 이르면 10월에 1심 선고의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워낙 명백하죠. 제가 그 위증교사 그 녹음 파일 전체를 들어보고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있는 사실 그대로라는 게 한 2번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잘 기억을 되살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기억을 되살려서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기억을 김진성 씨한테 들려줍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전화 통화에서는 김진성 씨가 아유 뭐 사실 그 오래된 일이라 기억도 잘 안 나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못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결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증이 이제 그 실제 위증이 있었고 그 위증을 바탕으로 해서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데 큰 기여를,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 위증을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이런 정도의 위증죄는요, 보통 징역 뭐 2년 내지 3년. 그리고 이제 조금 관대하면 거기에 집행유예가 붙고 뭐 이런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뭐 벌금이나 이런 거로 낮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왜냐면 이 범죄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선거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 관련 뭐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죠. 어쨌든 그 가능성은 뭐 거의 100%다. 이게 지금 법조계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론 1심 선고가 이제 이르면 10월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면 이재명 전 대표 측은 그때는 이제 대표가 돼 있겠죠. 연임됐을 테니까. 그 연임되고 나서 한 달, 두 달쯤 될 때입니다. 그 즈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위기를 맞을 것이다. 근데 그 위기라는 거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 예측한 건데 이 예측은 한동훈 후보도 저 법조인이니까 그냥 법조인으로서의 상식에 기반해서 지금 예측을 한 거죠. 저희가 예측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도 뭐 법조인들한테 취재를 해서 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생각지도 않은 판결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뭐 요즘에 뭐 그런 판결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중 8구는 상식적으로 이런 결정, 이런 선고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고 그 예상을 토대로 해서 한동훈 후보가 지금 9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민주당 위기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FC 이거는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뭐 그거는 뭐 2027년 대선까지 1심 선고조차 나오지 않을 가능성 뭐 있다는 거고요. 대북송금은 뭐 중앙지법으로 만약에 옮기지 않는다면 수원지법에서 그대로 재판을 할 텐데 이거는 이미 이화영 1심 선고가 그 1심 선고 중형을 선고했던 그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아마 의외로 속도가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대북송금 재판이 늦게 시작했어도 상당히 빠르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 현타라고 하는 겁니다. 현타. 자, 지금은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나 또는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지금 이재명 전 대표한테 뭐 심지어는 아버지라고 하질 않나 뭐 충성 경쟁을 하는데 뭐 여념이 없습니다. 뭐 저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최고위원을 해야 되니까. 뭐 이 당에서 결국 이재명 칭송 경쟁을 벌여야 최고위원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하진 않을 텐데. 현타를 왜 제가 강조하느냐면 실제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을 때, 자, 그때는 지금 현재, 이게 사법 리스크라는 약간은 추상적 표현으로 얘기를 했던 거와 실제 유죄, 이게 나왔을 때는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 인식 타임, 현타입니다. 저희들의 그 정치 무기자 경험으로 보면 실제 한 두 달쯤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거 하고 두 달쯤 뒤에 그게 현실이 됐을 때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특히 정치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뭐 심지어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 변호사입니다. 선거법 재판 무죄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일종의 자기 최면이죠. 무죄 나와야 되지, 나와야 돼, 이런 의미지
이거 법조인이 이게 무죄가 나올 거라고 정말 예상을 할까요? 근데 무죄가 나와야 돼.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몇 번 생각하다 보면 실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하기가 쉽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만약에 유죄가 나왔다. 그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측과 실제 상황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10월이나 이르면 10월 이렇게 두 가지 내지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이재명은 그때 이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2심에서 무죄를 다툴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러나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이제 안 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1심에서 정말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선고가 나왔네. 이거 2심에서 바뀔까? 그때부터는 이제 2심에서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의 초점이 되고요. 안 바뀌면 어쩌지?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만 따라서 손 놓고 대선 준비할 수는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이게 현타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예상과 현실은 완전히 만약에 그 예상과 현실이 달랐을 때. 근데 지금 그 현실이 민주당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그 민주당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재명 전 대표는 워낙 재판 지연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돌파하는데 심지어는 대법원에서 재판 거래 의혹까지 있어가면서 이걸 무죄로 만든 사람이야. 거의 신적인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정말 1심에서 그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선고가 나왔을 때 아무리 이재명이 2심에서 무죄 다투고 3심까지 나 재판 지연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돌아서서는 전부 다 두려움에 떨 것이다. 그게 현실인식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죄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 또는 무죄가 될 것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기대와 실제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1심 선고가 나왔을 때의 민주당 의원들의 위기의식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것이다. 그때는 이재명 유일 대안으로 쭉 이어서 이재명에 대한 충성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걸 바로 한동훈 후보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경험으로 볼 때도 실제 선고가 여튼 1심이지만 선고가 나왔을 때와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의 전망이 엇갈리고 이럴 때와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1심 선고가 이제 10월이나 이때쯤에 나왔을 때 이제 곧바로 그러면 2심이 언제냐? 이거에 이제 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거든요. 2심? 글쎄 조희대 대법원에서 하여튼 신속한 재판 늘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2027년 3월까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더라도 그때까지 2심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심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은 끝나는 거거든요. 3심은 법률심이니까. 그러니까 이 이재명에 대한 1심 선고 때 또 다르고 그러니까 지금 사법 리스크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르고 1심 선고가 나왔을 때 위기의식 달라지고 2심 선고가 나왔을 때 그 위기의식이 훨씬 더 증폭되고 그 다음에 최종 확정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상황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민주당 10월 위기 이거는 그야말로 현실이 될 가능성 지금 현재로 봐서는 95%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